안녕하십니까. 파리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와 함께하는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카스 0.0이 알코올 분리공법으로 맛은 그대로, 알코올에 다소 약한 분들에게는 맥주 맛을 그대로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조코피TV가 강추드립니다. 진짜가 되는 시간, 카스. 자, 오늘 새벽 12시 15분 미국과 남수단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조별 예선 두 번째 게임이었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5가지 이슈로 나눠서 이 게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남수단과 미국과의 경기는 이 두 팀이 쇼케이스, 평가전을 펼쳤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 대표팀이 전반까지 큰 점수차로 밀리고 있었고 종료 직전까지도 한 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결국 미국 대표팀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최종 점수 차이가 한 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본선에서 어떤 경기 내용과 결과가 나올지가 기대가 됐었는데 이 게임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로 이제 테이텀이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입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옳았습니다. 진짜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한 경기 가지고 일희일비할 수 없고 또 사실 테이텀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정규 시즌과 파이널까지 치르면 한 시즌에 100경기 치르는 거잖아요. 뭐 시범 경기까지 합치면 더 많고, 자, 그리고 쉴 새 없이 달려왔고 첫 경기에 조금은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뛰지를 못했고, 자, 그래서 이 스티브 커 감독이 본인이 말을 했던 대로 제이슨 테이텀을 주전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테이텀의 존재감이 진짜 없었거든요. 물론 뭐 수비 열심히 하고 리바운드를 잡은 것도 있고, 저는 항상 파이널에서도 제가 테이텀을 많이 옹호했었잖아요. 아직도 댓글은 달리더라고요. 형은 테이텀을 너무 좋아해. 형은 보빠야? 아직도 이제 그런 댓글이 달리는데, 저는 그때 에이스이긴 하지만 굉장히 팀을 위해 희생하고 보이지 않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어제 테이텀, 특히나 대표팀에서의 테이텀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 뭐 르브론 제임스가 판 깔아주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선수들이 뭐 테이텀을 위해서 이렇게 패턴을 짜주는데 테이텀이 실책하고 야투 미스를 하더라고요. 뭐 스티브 커 감독의 판단이 옳았다 이거는 뭐 농반 진반이긴 하지만 제이슨 테이텀의 주전 출전은 어제 미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딱히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테이텀이 국제 무대에 적응을 못한다, 뭐 아예 뽑힐 만한 깜냥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잘못됐다고 봐요. 하지만 제이슨 테이텀은 세 번째 경기 푸에르토리코와의 대결에서는 좀 달라진 면모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미국이 남수단과 쇼케이스 때는 엄청 고전을 하고 본 무대로 들어오고 나서 큰 점수차로 이겼는데 그 쇼케이스 때 미국과 그 올림픽 지금의 미국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 경기 내적으로 보면은 역시나 수비 강도죠. 어제 데릭 화이트, 드루 할러데이, 뱀 아데바요 이 세 명이 벤치에서 출전을 했는데 허슬 수치, 스틸, 블락, 그 다음에 뭐 보이지 않는 수비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뭐 수비에서 기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큰 건 동기부여죠. 미국 대표팀이 평가전에서 뭐 120% 힘을 발휘해서 상대를 이기면 뭐합니까? 그냥 평가전은 말 그대로 미국 대표팀에게는 쇼케이스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팀입니다라고 그냥 전시를 해두는 거지, 내가 뭐 물건을 팔려고 이렇게 열심히 판촉하고 홍보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수단의 선전을 뭐 애써 폄하하진 않았지만 평가전에서 미국 대표팀이 뭐 독일이나 혹은 또 뭐 호주나 뭐 남수단 상대로 고전했다고 해서 이게 저는 재현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는 1선 수비의 승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올림픽 본선 무대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와 집중력의 차이가 컸다고 봐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커리가 여전히 공격은 물론이고 수비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스테프 커리가 올림픽은 처음이지만 뭐 국제 무대는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이제 현 농구 월드컵에 또 참가를 했었고, 저는 스테픈 커리가 뭐 1차전에서 야투 8개 중에 4개 11점, 그리고 오늘 남수단전에서 야투 9개 던져서 하나 넣었거든요. 그런데 표본이 많이 뭐 쌓인 것도 아니거니와, 그 다음에 스테픈 커리가 뭐 피바 룰에 적응을 못해서 못한다 이런 말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승 4번에 정규 시즌 MVP 2번 받은 선수가 농구 룰 살짝 다르다고 고전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자연스러운 노쇠화 현상이라 생각해요. 스테픈 커리는 이제 뭐 나이가 제법 들었고 NBA에서도 신체 조건으로, 흔히 말하는 약간의 콩글리시지만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더욱더 노쇠화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훌륭한 선수지만 그런 기복은 우리가 스테픈 커리가 은퇴하는 시점까지 더 자주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스테픈 커리의 현재까지의 문제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예요. 자, 스테픈 커리가 2경기에서 야투 17개 중에 5개? 뭐 더럽게 못 넣긴 했죠. 그런데 어제 칼릭 존스라고 보셨죠? 예, 남수단의 포인트 가드. 이 친구는 이제 원래 미국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남수단 대표로 귀화를 해서 뛰는 건데 신장이 183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드치고는 굉장히 작은 키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칼릭 존스가 스테픈 커리만 만나면 1대1을 했어요. 스크린 비키라고 하고 아이솔레이션 한 거죠. 그래서 스테픈 커리가 2번, 3번 연속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스테픈 커리가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수비에서 공략 대상이 되면 그 흐름 자체가 공격에서도 나쁜 리듬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의 스테픈 커리의 가장 큰 문제는 슛을 못 넣는 게 아니다. 뭐 피바 룰에 적응 못한다 이거는 진짜 그냥 헛소리고 수비가 구리다. 그런데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또 상대 선수가 빠르고 젊을수록 저는 커리의 수비 약점 빈도는 늘어날 것이고 수비에서 공략 대상이 되면 공격에서의 기복 빈도도 저는 비례해서 늘어날 거다. 하지만 스티브 커 감독이 커리를 벤치로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 스티브 커 감독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일본 프랑스 때도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그 오늘도 그 미국 팀 선수들이 심판한테 항의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앤서니 데이비스 이거. 그러면 이제 NBA 때 수비 때 콜이랑 피바 국제대회 때 수비 콜이랑 좀 뭔가 다른 점이 현재 뭐 파리올림픽에서 나온 심판 콜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하드콜이에요. 그러니까 몸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뭐 제임스 하든이라든지 그 반칙을 얻어내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슈팅 있잖아요. 팬텀 파울을 얻기 위해서 그런 장면들은 거의 휘슬이 불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피바 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은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에서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웨냥 가브리엘로 기억을 하는데 골 밑에서 잭치기 위해서 팔꿈치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팔꿈치를 뭐 명치적으로 까거나 뭐 아니면은 뭐 뽕화를 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렇게 이제 내가 수비수를 제치는 과정으로 이제 팔꿈치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렇게 돌려고 하다가 가브리엘 여기를 깠는데 가브리엘이 아니었나? 뭐 어쨌든 가슴팍을 맞았기 때문에 아프죠. 아프긴 한데 파울로스로와 임팩트가 저는 없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려보고 나서 이걸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을 부는 걸 보고 또 그때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나 르브론 제임스가 항의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유파울이냐. 그래서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같은 뭐 그런 이 NBA로 친다면 플래그런트 파울의 그런 강도 자체는 피바가 훨씬 약한 것 같고 반대로 일반적인 콜은 피바가 훨씬 또 하드콜이다 보니까 경기 속도 자체는 피바가 NBA보다 더 빠르고 대중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콜의 강도다. 다만 유파울은 좀 소프트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수단이 이번이 올림픽 첫 출전이잖아요. 그 8강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1승 1패고 또 마지막 경기가 세르비아예요. 그런데 세르비아도 1승 1패죠.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질 것 같긴 한데 조 3위 가운데 상위 두 팀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미국 대표팀과의 점수 차이도 많이 줄였고 그리고 남수단의 로스터를 보시면 물론 웨냥 가브리엘이나 혹은 칼릭 존스처럼 NBA 물을 먹은 선수도 있지만 NBA 드래프트 지명을 받고 얼마 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대학 나온 선수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대학 나오거나 혹은 남수단과 호주 이중 국적자도 거의 4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비록 아프리카 대륙 자체가 농구 강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선수들과 많이 부대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수단이 만약에 8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한다면 진출할 가능성도 높지만 진출한다면 엄청난 다크호스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동안 아프리카 대륙 팀들, 앙골라,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런 팀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외곽슛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수단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 로열 아이비라고 NBA에서 400경기 이상 뛴 백업 포인트 가드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 출신의, 그러니까 미국인이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코치가 누구냐면 루올 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2021년에 코칭 스태프로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외곽슛을 키우자였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선수들은 키가 크죠? 운동 능력 훌륭하죠? 팔 길죠? 잘 뛰어다니죠? 다만 세기가 부족했거든요. 3점, 그 다음에 볼 핸들링, 플레이메이킹 자 이런 부분들이 부진했었는데 결국 존스라는 아주 훌륭한 미국인 카드를 데려왔고 또 외곽이 되는 선수들을 뽑으면서 남수단이 아주 훌륭한 밸런스를 갖춘 팀이 됐기 때문에 저는 8강 토너먼트는 물론이고 8강에서 남수단 만나는 팀들은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미국과 남수단의 2차전 경기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스테픈 커리는 부진하고 르브론 제임스도 턴오버가 많긴 했습니다만 또 제 몫을 해내고 있는데, 자, 미국 대표팀의 토너먼트 진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또 남수단이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가 되는 시간 카스.